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 마무리를 했고요. 금요일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 하락 반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합 마무리를 좀 했고요. 증시 분위기 자체가 뭔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눌러지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뭔가 강하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도 경계를 풀면 안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완전히 이제 241선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나서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증시가 반등을 했을 때 이만큼 반등을 해주는 종목이 있는 반면 이제는 이런 종목 하락한 절반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곧잘 이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확실히 성장성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될 거고요. 하지만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수포로 돌아가는 종목들은 완전히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심을 하시고 계속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 정도는 사실 이전 저점 정도를 거의 벗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을 아래로 더 깬 상황이고요. 5일선과 21선, 60일선이 거의 뭐 역배열로 완전히 꺾여버렸죠. 전부 다. 그리고 증시 거래량 자체가 계속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계속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주는 거래량이 쭉쭉 터져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지만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이전에 그 평년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그런 평년대로 진행이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유동성이 이만큼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유동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매도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자체가 이 많은 유동 물량이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증시가 계속 하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증시의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리기보다는 좀 줄이고 나서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해두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의 이 금액을 본다면 뭐 외국인은 계속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는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MSCI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LNF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또 시가총액도 높아져 있고 그런 종목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MSCI 편입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주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계속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완전히 꺾였고요. 주봉도 60주선 깨고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일봉상으로는 마찬가지 241선 깨고 지금 1차 하락이죠. 1차 하락에 대해서 반등을 크게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대로 다시 한번 하락이 시작된다면 크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어디까지가 저점일지는 감히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시를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고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템포를 가지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또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화면이었고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은 1196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241선 돌파했을 때부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상승을 계속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율 추세 자체가 지금 박스권을 깨고 241선을 뚫어버리면서 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증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하락 분위기로 전환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월봉을 보았을 때도 환율 자체가 이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 가까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테이퍼링에 의해서 자금이 빨려 들어간다면 사실 또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증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19,1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금요일에 좀 더 상승을 했다가 아쉽게 이제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간에는 19,150원으로 좀 올랐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두산중공업, 최근에 이제 장 전체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두산중공업 자체도 좀 하락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놨던 그 기준선이 다 이제 하락 돌파를 진행을 해버렸고, 어느 정도 이 음봉에 대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하락, 이 바닥 라인 아래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지켜주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5일선과 61선, 뭐 21선 이렇게 다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하락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 자체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증시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단 하나를 더 이제 계단을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은 241선 정도를 지지하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을 자리를 잡으면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41선도 아래로 깬다라는 것은 증시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뭐 2000 중반대라든지 2000 초반대까지도 코스피가 떨어졌을 때 뭐 그때라면 이제 충분히 두산중공업도 이만큼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런 엄청난 폭락이 한 번에 이제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이제 증시 폭락이 아니라면 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자리를 잡아주면서 버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전에 이제 성장성 대비 좀 가치가 부풀려져 있는 애들,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중공업 분명히 성장성이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라든지 그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뭐 폐배터리 에너지, 그다음에 뭐 탈원전이 아니고 원자력 핵 폐기물 처리, 그쪽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전체적인 이 아이템을 보았을 때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아니 모든 기술들이.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물 부족 국가가 점점 이제 늘어날 겁니다. 이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구에는 사실은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담수화를 시켜주는, 바닷물을 담수화를 시켜주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도 이제 굉장히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가 시간이 약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증시 전체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는 거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단 하나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재무가 완전히 이제 개선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이제 그 위기를 다 넘기고 지금 이제 그룹 자체를 뼈를 깎으면서 상환을 좀 많이 했죠, 부채를.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이따가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릴 텐데, 두산 이 그룹에서 또 한번 재무 개선을 위한 뭐 결단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아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전과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때도 121선 라인을 하락 돌파한 이후에 그 아래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241선 근처에서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유사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음운구름선을 결국에는 얇아지는 틈을 타서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때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2천만 주 정도는 좀 터져줘야지 두산중공업이 의미 있게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뭐 딱히 지금 종목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뭐 테마별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만 좀 강하게 올라가는 편인데 그 나머지는 그렇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봉, 월봉, 다 뭐 비슷하게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20 월봉선까지도 좀 근처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120 월봉선 좀 깨지면서 조금 하락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금 월봉 추세를 보았을 때는 이미 아주 큰 음분 구름선을 깼죠. 이 흐름 자체가 하락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상향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는 차곡차곡 좀 무상향을 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거래량도 한번 터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조정기를 갖고 있고요. 다시 한번 월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 두산중공업이 또 위로 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연속 좀 매수로 접근을 해줬고요.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이 다시 한번 매수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매도를 해주면서 조금 매도를 하면서 매수를 멈추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매수량이 더 많고요. 그래서 총 이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5%대 지분을 공시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6%대까지도 늘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투신이라든지 뭐 보험도 두산중공업을 매도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금융투자만 좀 샀다가 팔았다 반복을 좀 하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는 뭐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뭐 크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 가지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찝찝했던 부분이 국매도 잔고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좀 주가에 부담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72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또 650만 주까지 감소를 했었는데요. 10월 6일 기준으로는 6만 주 정도 증가해서 657만 주 정도로 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고요. 일 거래량,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줄어든다는 것은 또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의 잔고에 이 고점을 한번 찍고 점점 떨어질 것인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두산중공업이 사실 주가가 좀 내릴 만큼 거의 다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봤자 이제 17,000원 정도까지, 17,000원 초중반대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제 증시가 꽤나 같이 하락을 해줘야겠죠. 두산중공업만의 악재는 이제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만 내려간다 이런 장은 사실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증시 전체가 하락하는 그림일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내년까지,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꼭 나의 자산 100%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현금화해둔 그런 자산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사라는 말은 이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그 지점을 찾아서 그 반등 시작에 들어가도 충분히 이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점 라인 찍고 이제 떨어졌을 때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판다는 거죠. 어깨에서 팔라. 그런 거를 이제 신호를 좀 잡아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점 라인이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천천히 매수를 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등이 시작했을 때 증시 전체 분위기도 괜찮아지고 좀 반등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네, 두산중공업도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차장고 같은 경우는 체결 41만 주, 뭐 크게 그 이후에 뭐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90만 주로 대차장고도 뭐 2200만 주 정도의, 2300만 주 정도의 유지를 계속하고 있고요. 뭐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물량은 전일 이제 78만 주 들어왔고요. 추정 35만 주 대비 뭐 조금 늘어서 36만 8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해가지고 한 12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 자체는 9.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크게 변화 없죠. 계속해서 주가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보유율이라든지 뭐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잔고는 좀 늘긴 했죠. 근데 뭐 그 이후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전체적인 하락에 의해서 좀 이제 하락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서 아니면 증시가 반등하기를 기다리면서 좀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산그룹에서 또 결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찌라시 같은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건설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신영증권과 이제 협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약정의 마지막 퍼즐이 될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중단되었던 두산건설 매각이 다시 추진된다. 그래서 현재 신영증권과 협의 중으로 논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두산그룹의 재무 구조 개선 약정 졸업의 마지막 퍼즐이 될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그룹 중에 두산건설 매각이 사실 처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렇게 한 사모펀드 투자 운용사와 두산건설 매각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았었는데 그게 뭐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협의가 중단되었던 것을 또 신영증권에 맨데이트를 부여를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밥캣을 두산그룹이 인수를 할 때 또 중책을 맡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뢰감도 있고요. 신영증권과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신영증권이 PE 부문을 내세워서 건설사를 인수할 경우 또 이렇게 향후 다른 운용사나 투자자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도 거론이 된다라고 하고요. 인수 여부가 확정이 되면 신영증권이 공동운용사 코GP를 구하고 다른 투자자들도 포섭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두산건설이 지금 최근에 뭐 적자를 이제 다 이겨내고 흑자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공사에 계속 입찰을 따내면서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도 많이 따내면서 지금 이렇게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매각이 된다면 딱 지금 시즌이 건설이 다시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시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산건설에 대해서 이제 얼마가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각이 되었을 때 확실히 이제 두산중공업의 이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두산 밥캣,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두산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수소에너지, 수소모빌리티 아니면 뭐 원래 진행하고 있던 건설 중장비 뭐 그쪽으로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산그룹 자체에서 이제 완전히 이 재무 개선을 끝내고 확실히 미래에 대한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가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이 두산건설 매각에 대해서 또 다른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이고 화요일부터 이제 장이 열리게 되는데 또 이제 미국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글로벌 이쪽 소식들을 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또 다루어 보는 그런 영상을 찍을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주식 시장은 좀 여유롭게 큰 사이클을 이용을 하게 되면 좀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